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드릴 말씀은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선고를 보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이 자수를 해서 그리고 수사가 진행돼서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돼서 오늘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범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피해자인 유족들은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하죠.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도 범인이 전혀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시신을 토막을 다 내서 한강에다 갖다 버리고 게다가 사람을 죽인 것도 자는 사람을 몰래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죽였다. 아주 재질이 나쁘다. 이런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사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사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범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런 장대호란 사람이 죄를 짓고 지금 형무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 1심을. 그럼 그런 그의 인생,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결코 장대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는 정도선이 있는 겁니다. 장대호의 얼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장대호도 얼굴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이 부족해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비난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난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많은 실수를 저질러서 고난스럽게 살게 됩니다. 지금 장대호가 최고로 고난스러운 형무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돌아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제한된 시간을 살면서 그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은 바로 우리 뇌에 있는 겁니다. 뇌. 이런 것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두상파상 정체술이라는 그런 그 양생술을 만들어서 수련을 몇십 년을 하고 있죠. 저는. 저 또한 장대호 못지않게 단순, 무식, 과격 이런 판단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게 고난을 겪었죠. 우선 두상파상 정체술에 관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장대호란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나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호란 사람은 직업이 여관, 그러니까 모델의 매니저였었는데 옛날에는 여관 조바죠. 모델 손님이 오면 방을 안내해주고 요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하는 일이 오는 손님 맞아가지고 방에 안내하고 문 열어주고 문 닫고 나오고 이런 것이 일인데 간혹 가끔 가다가 못된 놈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는데 장대호가 만난, 그러니까 장대호가 죽였던 사람이 모텔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서 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새끼가 어디서 말이 많아 하고 때렸다는 겁니다. 장대호를. 돈도 안 주고. 그런데 나이도 장대호보다 어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대호가 어떤 인물입니까? 관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 세게 생겼습니까? 얼굴 자체가 자존심인데 보니까 그 순간 그는 결심을 한 겁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런 결심을 한 것이죠. 그 순간 그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가령 장대호가 참 미친놈 저런 놈도 있네, 에이 더러워 이러고 넘어갔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장대호는 그 순간을 못 넘긴 거죠.
장사를 하던 택시 운전을 하던 못된 놈은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택시 운전사라고 해서 요금 따박따박 다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팁을 주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내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짧은 사람은 자기가 팁 받았던 거는 생각 안 하고 못 받은 돈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손님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은 에휴, 내가 팁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거 하나 못 받아도 그냥 넘어가자. 에이, 더럽다. 이러고 넘어간 사람은 그 순간을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는 걸 구경을 했는데 그 죄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봅니다. 피고 왜 사람 죽였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반말해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판사가 어이가 없어하고 아니 반말한다고 사람을 죽이나? 이렇게 되물으니까 그 피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배인데 나한테 반말을 하고 나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지를 못해가지고 가는 걸 차로 쫓아가서 그냥 깔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 당시에 봤을 때는 40대 후반 정도 됐던 나이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생각이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사람이 죽을 짓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면은 그건 무조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이의 득실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그걸 따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당한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란 사람 주변에 어떤 여건이 펼쳐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 나에게 피해가 안 생기고 나에게 사회적인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죠. 이런 거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얘기를 하고 손 가는 대로 막 집어던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사람은 좋은데 가끔가다 저렇게 그렇게 발작을 해서 저게 문제야 저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당한 사람은 그거 다 먼저 먹습니다. 반대로 남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은 가정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런 교육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교육을 받은 그 당사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당장 사람이 죽었으니까 피해자가 됐고 피해자가 됐으니까 억울하죠. 그렇지만 원인은 그 사람이 제공을 한 겁니다. 아니 남의 영업장에 가서 잠을 자고 왜 돈을 안 줍니까? 그런데다 또 손찌검 왜 합니까? 그러다가 무서운 장대호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장대호 같은 사람이 왜 무섭냐? 그 사람이 조직폭력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아주 끝을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여간 조바가 열쇠 딱 갖고 있는데 잠자는데 한창 잠잘 시간에 문 싹 열고 들어가서 망치로 머리통을 내리쳐가지고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끽소리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웬만한 사람은 자수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만 장대호라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몰래 시신을 혼자서 유기를 하고 그것도 발각될 것 같으니까 차례차례 토막을 내서 자전거에 실어서 아침에 하나씩 갖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김태천이 같은 사람 만나서 아구매 때 돌아가는 게 낫지 장대호 같이 무서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끝이 되면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세상은 임자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장대호라는 사람을 좀 우리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대호라는 사람이 막대 먹은 사람 같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일단 조리 있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장대호가 잘못한 점은 없죠. 잘못한 점은 없지만
그 사람은 사고를 즉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해 먹은 거죠.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분간을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사람은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대호 같은 사람한테 원리 원칙대로 대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착하게 잘 대해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대호 같은 사람한테 막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보복을 당하는 것이죠. 장대호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 바로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받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누구를 찌르고 망치로 때리고 토막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결정을 극단적으로 하는 걸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싸워도 말로 싸우고 싸운 다음에 다시 화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싸웠다 하면 유리창을 깬다거나 장독을 깨고 어디 뼈를 하나 부러뜨린다든지 이런 난폭한 걸 본 거죠. 그런데다가 장대호의 두상을 보면은 장대호의 그 눈썹이나 머리카락 수염 이런 게 아주 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두상에서 보면은.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측 부분이죠. 사진상으로는 우측이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왼쪽이 되겠네요. 왼쪽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눈도 그런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리고 턱 부분까지 그렇게 돼 있을 때는 뇌압이 좌우가 달라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10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5번 이상 생각을 못합니다. 안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개골 내 압력이 딱 맞고 좌우의 균형이 딱 맞았을 때 10번 생각하면 10번 생각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10번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을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5번을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은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그거를 어디다 대놓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가 죽어 이 새끼야. 이런 대답을 한다거나 너는 인간이 고급밖에 안 되는 나쁜 놈이야. 못난 놈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말도 못하면은 이러면서 뒤에서 흉보고 욕하는 거죠. 그렇다고 누가 두상팔상 정체술이란 그런 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조금만 알아도 거꾸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제가 오랫동안 또 아주 몹쓸 그런 병을 앓기도 했었죠.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신다면은 그 영상에 이연걸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액션 배우가 있습니다. 그 액션 배우가 지금 질병에 걸려있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그런 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33kg까지 빠진 거죠, 체중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수수깡도사라고 부르면서 비웃었죠. 제가 체육학과를 나오고 아주 몸이 강단이 좋았던 사람인데 33kg, 175cm 키에 33kg가 되보십시오. 딱 사진에 있는 그 이연걸이처럼 되는 겁니다. 길다랗게. 그래서 사람들이 수수깡도사라고 부르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병이 걸리는지 알질 못하는 겁니다. 병원 가도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제 스스로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장대호란 사람 관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끈하게 잘생겼나. 그런데 그 사람은 흉악범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든지 다 그런 결함을 다 갖고 있습니다. 더 갖고 있느냐, 덜 갖고 있느냐, 강하냐, 약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인간이란 거는 다 그런 결함을 갖고 있고 그런 결함이 바로 생로병사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장대호를 보면서 만일에 제가 하는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정이 불안하다, 사업이 안 된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도 욕을 먹는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제 영상 중에서 두상팔상 정체술이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더니 어느 분께서
아, 감기 걸렸나 보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감기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팔을 꺾어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두개골을 비틀어 가지고 두개골을 마실 때 그게 돌아갈 때는 말도 못하게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런 통증은 입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통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제가 지금 겪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바로 펴졌습니다. 거의 지금 직선이 되기 직전에까지 온 것이죠. 물론 펴지기 시작할 때부터 사고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고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 펴져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말도 못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조상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습관과 행동이 쌓여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몸뚱아리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사람의 운명은 사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폭, 생각의 넓이, 깊이, 그리고 횟수,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정확한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 사고에 대한 결과를 놓고 인간의 삶의 형태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 경우는 직업적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방송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방도 없습니다. 방송을 한번 하려면은 조금 이야기를 진행했다면 개가 막 짖습니다. 개가. 그러면 방송을 녹음을 중단하는 것이죠. 그러다 개가 안 짖으면은 다시 방송을 합니다. 그때 또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그럼 또 녹음을 다 지우고 중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려고 하다 보면 아기가 밑에서 막 뛰어놉니다. 그런 소리에 또 중단합니다. 한번 방송 녹음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질을 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자체를 즐겁게 즐기면서 하나하나 또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끌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탈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성질 내고 집어던지고 그래봐야 나만 손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나만 못나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구독과 추천,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